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12월 23일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해양경찰의 날이에요. 작년 12월 23일 날 방송번호 84번으로 해양경찰의 날, 그날의 미스터리 하고서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그날의 미스터리는 아마 그 세월호에 관련돼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해양경찰이 이제 그때 구조에 나섰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예. 자, 이 해양경찰의 예단에 대해서는 이 동영상을 좀 참조를 해 주시고요. 오늘은 또 무슨 날인가 하고 봤더니 인류의 그 의료 발전에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던 날이더라고요. 바로 장기 이식을 처음으로 성공한 그 날이 되겠습니다. 자, 장기 이식.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옮겨서 심는다는 뜻이죠. 예. 근데 장기는 인간의 이 올건, 그러니까 그 어떤 인체 장기라고 하면 뭐 간, 그다음에 뭐 위, 그다음에 뭐 대장, 쓸개, 뭐 이런 게 이제 그 장기잖아요. 네. 하여튼 신장이 들어가죠. 신장, 콩팥. 네. 장기 이식 뜻을 보겠습니다. 장기 이식이란 어떤 조직 또는 장기 파손된 기능을 대체할 목적으로 원래 존재하는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조직 또는 장기를 옮기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 몸에 어떤 장기가 망가졌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다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장기를 갖다 내 몸속에 이렇게 옮겨 심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예.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자, 1954년입니다. 1954년에 조지프 머레이와 그다음에 하첼 해리슨이 환자에게 쌍둥이의 콩팥을 이식함으로써 처음으로 인간의 장기 이식에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마 조지프 머레이하고 하첼 해리슨은 이제 의사가 되겠죠. 예.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게 남의 장기를 다른 사람의 장기에다가 이렇게 옮겨 넣을 때는 그 신체의 거부 반응이 있죠. 그래서 이제 몸 자체가 그걸 거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면역 체계가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수술이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키백과에서 장기 이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기 이식. 조금 전에 이제 장기 이식의 정의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음, 이 사진은 1967년 남아공에 있었던 최초의 심장 이식 수술을 재현한 모습이다. 케이프타운 박물관에 이렇게 있다. 케이프타운이 남아공화국의 수도죠. 네. 이 심장 이식 수술은 이제 이때 또 이제 최초로 했었던 모양입니다. 장기 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그 장기가 꼭 필요하고 대체할 수 없을 경우이다. 우의 경우 우의가 없어도 장으로 연결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 그렇죠. 우의를 절제해내고 식도와 소장을 이렇게 연결해갖고 십이지장이죠. 이렇게 연결해갖고서 그래도 이제 사람이 살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제 심장이 없으면은 이 피를 순환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게 되죠. 간도 마찬가지고. 간은 이게 화학공작이니까 해독 작용 같은 걸 간이 하는데. 그다음에 신장. 이것도 노폐물 제거를 하는데 신장이 이제 하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장기라도 옮겨서 이렇게 이식을 하지 않으면 이제 죽게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신장 같은 경우는 신장이 두 개가 있죠. 좌우에 콩팥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인데 그래서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그 기능을 한 사람이 망가졌을 때 그 면역 체계에 이식할 때 문제가 없으면은 한쪽 그 건강한 사람의 그 신장을 이렇게 적출해서 그 환자한테 이제 이식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기술이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가능해졌다는 얘기예요. 자, 심장과 신장 같은 경우는 대체 물품이 개발되어 있으나 한시적이고 실제적인 장기 역할이 힘들다.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매주 투석을 해야 하며 투석을 하지 않은 경우 신부전증이 진행이 되어 사망하게 된다. 간은 심장이나 신장과들이 대체할 수 있는 것조차 없다. 네. 자, 심장은 어, 그 페이스메이커라고 인공심장이 이제 있어요. 물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이제 있을 텐데 그냥 심장이 이제 본인의 심장이 뛸 수 있게끔 그렇게 그 자극을 가해주는 그런 이제 페이스메이커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한시적이고 실제적인 장기 역할이 힘들다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 배터리로 이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됐을 때는 그걸 다시 바꿔 끼워줘야 되죠. 그럼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요새는 그 충전을 무선으로 하는 그런 기술이 아마 개발이 되어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공진장기를 통해서 이제 투석을 하죠. 통상적으로 이틀이나 3일 만에 한 번씩 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참 일상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간은 이제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 이식을 이제 근데 간은 또 조금만 이식을 하더라도 그게 그 재생 능력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온전한 간으로 이렇게 이제 증식이 된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은 일부만 이제 건강한 사람의 간은 이식을 해갖고서 이제 그 이식 수술하는 경우도 이제 흔히 이제 있습니다. 자,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몸속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심장, 간, 신장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식을 하게 된다. 네, 똑같은 것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인공장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참고로 간이나 신장은 기증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도 기증이 가능하다. 간은 반으로 잘라내어도 생존할 수 있으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와 기능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나 수명이 수술로 인해 어느 정도까지 연장될 수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며 신장은 한 사람에게 두 개가 있으며 한 개만으로 살 수 있기는 하나 두 개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많이 불편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사고가 나가고서 신장을 하나뿐이 안 갖고 있는데 거기 다쳤다고 하면 사람이 죽게 되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흰막 같은 경우나 돼지로도 이식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 네, 심장 같은 경우 그렇죠. 그 이유는 사람과 가장 맞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여자가 없을 때 꼭 생존자 기능이 아니어도 대체할 수 있는 정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자꾸 이제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뭐 돼지의 어떤 그 심장을 이용해 갖고서 그 심장 수술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긴 수술 역사를 가지고 성공적인 인간 동종이식은 오랫동안 존재하였으며 이후 수술 후의 생존에 대한 필요성이 발견이. 예, 뭐 이식을 해도 뭐 얼마나 이제 생존할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죠 사실은. 자, 종류를 볼까요? 자가 이식, 자신의 신체 일부를 다른 곳으로 이식하는 장기 이식이다 얘기예요. 그다음에 동종 이식, 심장이나 신장 등과 같이 사람과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장기 이식. 다른 사람의 심장을 내 심장으로 옮긴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이종 이식, 동물로부터 적출하여 인간에게 장기를 이식하는 것. 그다음에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것. 그다음에 3D 바이오 프린팅을 이용하는 것. 뭐이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의학적으로, 의술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장기 이식의 성공 사례를 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장기 이식은 1969년 카톨릭대 서울 성모병원에서 이용각 교수가 집도한 그 신장 이식이 성공이 그 효시다. 그 후 1988년 내사자로부터 적출한 간 이식이 성공하면서 내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1992년 췌장 및 심장 이식이 성공한 이후 장기 이식이 본격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내사자의 소장을 이식하는 데 성공한 건 2009년 4월 15일이네요. 효릭 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 이명덕 교수가 그 수술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이즈 보균자 간의 장기이식 성공은 2008년 10월 27일 날 했는데 좀 남아공에서 그런 일이 있었네요. 네, 참 에이즈 보균자 간의 장기이식. 그다음 장기이식용 미니 돼지 생산에 성공을 했다. 2009년 4월 22일이 되겠습니다. 예, 돼지 장기를 그 이식을 하려니까 그런 아주 장기를 복제할 수 있는 그런 돼지, 미니 돼지라고 그랬는데 뭐 그런 그 종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있죠. 예. 이게 참 어, 이게 동종 간의 장기 이식의 문제점은 그래도 사람이 사람 쪽으로 그 장기를 옮긴다라는 게 이제 안정성이 가장 높죠. 예, 이질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역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거부 반응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거부 반응을 최소화시키느라고 또 뭐 이약 저약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식 수술을 하고서 그 먹는 약의 양이 정말 엄청나죠. 예.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그 환자 수가 많이 이제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 이식 대기자 수가 많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2종 장기 이식은 이제 어떤 그 동물에서 이렇게 옮겨와야 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이제 생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인간하고 그 조직이 비슷해야지 이제 거부 반응이 없는데 이제 그런 거부 반응이 많을 때는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리고 해도 오래 살지 못하고 이제 사망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뭐 여기 보면은 돼지 독감, 에이즈, 인간 광우병 이런 것들이 전염병이 이제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당연히 뒤따라오겠죠. 자, 한 사람이 살겠다라고 또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갖다 적출해야 된다는 거. 이거 정말 법적으로도 어려운데, 이것은 이제 1997년 8월 5일 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이 이제 입법 예고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장기 적출을 합법화 이제 하겠다라는 얘기죠. 왜? 이미, 내사 판정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도저히, 호흡은 하고 있지만은 이제 정신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사망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내사자. 정말 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환자에 대해서 이제 장기 적출을 하는 걸 합법화하기로 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이 합법화되면 이제 수술이 많아지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참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가 뒤따라오죠. 예. 장기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내사 판정 어디까지 내사 판정으로 볼 거냐 이거죠. 예,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생명 윤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장기를 공여를 했는데 뭐 금전적인 보상 문제 이것도 또 뒤따라올 수밖에 없죠. 네. 그렇지 않고 이게 뭐 불법으로 판매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을 납치해다가 장기를 적출해서 이제 뭐 이렇게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아주 엽기적인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써 있는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쭉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자, 장기 이식에 관한 기본 이념을 볼까요? 기본적으로 뭐 이건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인도적 정신에 따라 기증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존중하고. 그러니까 강제로 적출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 사실 장기가 이렇게 기증자가 한 명 나와도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공평하게 이제 분배를 할 것인지. 뭐 중증부터 이제 뭐 한다든가 이런 순서가 있겠죠. 우선순위가. 그다음에 적출 또는 이식 대상 장기 등의 범위를 규정한다. 어디까지 이제 이 적출을 하고 이식을 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장기 매매 금지. 당연하죠. 예. 매매를 교사하거나 할선하는 것도 금지를 하고, 그다음에 서류를 위조하는 것도 금지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몇 가지 사항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장기 적출 금지 대상. 살아있는 자 중에 16세 미만 어린 아이로부터는 장기 적출 못한다. 그다음에 정신질환자나 정신지체인. 이게 자기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한테 장기 적출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네. 그 조직 자체도 또 마약에 중독이 돼 있을 테니까. 그다음에 중추신경계 질환 또는 감염병 또는 약물투여자. 뭐 약물투여자는 뭐 마약 이쪽과도 연관이 되겠지만은 어떤 감염병에 감염이 돼 있으면은 또 곤란하죠. 그다음에 중추신경계 질환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좀 곤란하겠죠. 장기적으로. 자, 그다음에 장기 기증의 요건 규정이 있는데 생전에 장기 기증에 동의한 경우로서 가족 또는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 장기 기증을 희망하는 자. 그렇다 하더라도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 희망해서 신청을 했다가도 마음을 돌릴 수 있으니까 그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된다. 본인의 기증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그 가족 또는 유족이 동의하는 경우. 음. 뭐 본인이 뭐 내세 상태에 빠졌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저도 장기 기증 의사를 이게 밝혀야 되겠다라고 마음은 먹고는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상당히 좀 뭔가를 자꾸 머뭇거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뭐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 내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기 이식 관리 체계 문제점이 또 있네요. 능동적 장기 구득, 체계 부재, 잠재 내사자 기능 의사 확인 및 설득 체계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사실 이게 내사자가 능동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확립이 잘 안 돼 있다. 그다음에 장기 이식 관리 기관의 역할이 아직 미흡하다. 이 분야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혈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
그런 역할이 좀 아직은 미흡한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장기 이식 관리 체계 개선할 점, 뭐 법률적으로 당연히 그 이제 개정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 가지 그 필요한 사항이 있을 테니까 미흡한 사항은 법률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향후 추진 과제로 이제 생전 장기 기증 의사 결정 및 표시기의 확산. 예, 이게 뭐 운전 면허증 같은데 이렇게 그 표시를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너 하스피털 활성화. 음, 도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기를 기증하는 그런 그 병원이니 기증하는 자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한 하스피털. 의사 추정자 신고 및 기증의 의사 확인 제도 정착, 내사자 관리 관 등 공여자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뭐 참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이 보기에 보면 인공장기, 간이식, 신장이식 이런 게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종류의 장기를 이식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간략하지만 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결국은 장기 이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인간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인간애가 전제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그런 것이 결여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장기 이식은 잘못하면 그냥 부도덕하고 그다음에 물론 윤리적으로도 이제 잘못했지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그 장기 이식이 성공한 날이 바로 이제 12월 23일 오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해양경찰의 날도 오늘이다라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해양경찰의 날과 장기 이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장기 이식. 뭐 저도 사실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의료계통, 뭐 의사는 아니지만 의료계통 쪽 일을 좀 해왔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뭐 젊은 시절에는 정말 그 인공장기를 갖고 막 연구하고 그러는 분들을 봤습니다. 서울의대 교수분이었죠. 그분의 성함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그 이후에 괄목할 만한 그런 그 어떤 결과물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장기를 인공적으로 만든다. 어떻게 보면은 신의 영역에 인간이 너무 도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또 인공장기가 나와서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뭐 고친다든가 이러면 뭐 그 인간으로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은 하지만 음, 이 우주 삼라만상을 이루고 있는 인간도 이제 인간이라는 그 생태계를 갖고 있고 전 생태계 중에 한 부분인데 질서가 깨지는 건 아닌가. 질서가 깨지면은 또 다른 새로운 그 부작용이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예, 뭐 제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 이상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